초기 행보들 한 이틀 됐지만 그거 보시니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거고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을 거고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? 취임사는 참 잘 쓴 문장이고 생각을 많이 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런데 지금 뭐 어제 3대 특검법을 지금 통과시켜 가지고 예. 완전히 그대로 가면은 일종의 이거는 비상계엄령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? 예. 예. 검사를 120명 그리고 수사 인원까지 다 합치면 한 570명을 동원해 가지고 예. 김건희 씨, 윤석열 씨 두 사람을 수사를 하는데 여기 상당히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특히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. 뭐 아무래도 특검하면 그렇겠죠. 그러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예.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건 또 어제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은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사람이니까 그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내란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. 예. 그런데 이게 예. 정치 보복으로 나는 비치지 않을 것 같아. 다만 여기서 선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선이요. 예. 국민의힘을 상대로 내란 동조자로 수사를 한다 이거예요. 예, 의원들. 그런데 주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불러서 조사한다든지 예. 했을 때 이게 정치 보복으로 가서 국민의힘이 일치 단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한다. 예. 이 경계선을 어디서 만드느냐. 그건 국민의 지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사실이 밝혀지느냐에 그럼 그게 되면은 끝무렵에 가가지고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비슷하게 몰아가지고 위원정당 제소하는 그 프로그램까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. 그게 이야기 나온다면은 이번 하반기에 그런 일이 그러니까 수사를 종결하는 게 예. 이래 되면은 연말쯤 되지 않아요. 그죠? 그다음에 바로 지방선거로 예. 연결되니까요. 그런 로드맵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예. 자,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대여 전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? 일단 내란 특검법을 보면요. 예. 저는 그 국민의힘 내에서 내란 동조와 관련돼서 뭐 수사를 받거나 할 수 있는 그 폭이 대단히 작습니다.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정도 계엄 해제 요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의원들을 당사에 뒀잖아요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게 나왔잖아요. 그런 거.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정도 그리고 뭐 한두 명 정도 더 추가되고 이렇게 해서 뭐 하지 이제 그는 내가 볼 때는 정치적인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공격인 거고 뭐 이 정당 해산 이런 문제하고 연결될 가능성은 뭐 저는 작다고 보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내란 외에 외환죄입니다. 나는 이것은 특검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요. 평양에 드론 무인기를 왜 띄웠냐? 누가 띄웠고 대통령이 관련이 돼 있느냐? 단순히 군이 얘기하는 무슨 작전상의 필요냐? 저는 이런 것이 공개돼서 지금 군이 얘기하는 그동안에 이 일반 형법 수사에서 이걸 제외한 이유 변명 이것이 공개되면 국가안보상의 기밀 위협이 있다라는 그 이익의 침해보다 평양 드론기 사건을 수사를 해서 정말 정권이 대통령이 비상겸하기 위해서 전쟁 유발 내지는 전쟁 도발 이 위한 긴장 조성을 기도했느냐 이 부분을 파헤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대표님. 국민의힘은 대여 전략 어떻게 해야 돼요? 수는 엄청 밀리는데 지금. 국민의힘은 더 바닥으로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대여 전략 할 때가 아니다. 더 바닥으로 떨어져야 치고 올라온다. 더 쉽게 말하면 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중질환도 더 많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 노선투쟁으로 이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얼마나 버티면서 얼마나 잘 싸울지 하는 생각이 저는 기대 겸 이렇게 걱정 겸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8.3% 받은 이준석 개혁신당이 하나의 볼거리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건 마지막에 발언 좀 실수한 거 있는데 저는 그건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곧 극복할 것으로 봅니다.